며칠 전 나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오랜만이다. 한번 만나자. 그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20년 만의 연락이었다. 젊은 날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친구. 첫 직장의 고민을 나누던 친구. 서로의 연애 이야기에 밤새 웃고 떠들던 그 시절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다. 중년이 되니 문득 그때 그 친구들이 그리워진다. SNS를 뒤적이다가 옛 사진을 보면 가슴 한편이 아려온다. 그때는 참 좋았지. 당연히 만나기로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친구는 여전히 그 친구였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배는 나왔고 옷차림도 달랐다.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랐다. 말투가 달랐다. 웃는 방식조차 달랐다. 대화는 어색하게 끊겼고 웃음은 억지스러웠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 시간을 때웠다. 기억나? 그때 우리가. 과거의 추억만이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20대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그리워한 건 친구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 자신이었구나. 친구는 여전히 소중하다. 하지만 막상 만나고 나면 이상한 낯설미 밀려옵니다. 대화는 어딘가 어긋나고 웃음보다 침묵이 많아집니다. 예전엔 편했던 사이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오래된 친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당신도 오래된 인연 속에서 느끼던 그 답답함의 정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환경이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친구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타난 친구는 고급 차를 타고 왔고 손에 든 명함에는 이사라는 직함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야. 나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나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20년을 버티며 일해왔습니다.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타고 다니는 차도 10년이 넘은 오래된 국산차였습니다. 예전엔 비슷한 처지라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달라진 환경과 삶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듯 했습니다. 친구의 화려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괜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도록 수다를 떨며 웃었을 텐데 지금은 미소조차 어색하게 지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자체가 달랐다. 친구가 말했다. 요즘 애들 유학 보내려고 알아보는데 미국이 좋을까, 영국이 좋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말이 내게는 현실감이 없었다. 우리 집은 애들 학원비 내는 것도 빠듯하다. 유학은 꿈도 못 꾼다. 주말에 뭐 해? 친구가 물었다. 골프 한 라운드 치고 사우나 가서 쉬지. 너도 골프 쳐? 나는 주말이면 마트 가고 집안일 하고 아이들 축구 경기 응원 간다. 골프는커녕 스크린 골프도 비싸서 못 친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친구의 고민은 내게 사치처럼 들렸고 내 고민은 친구에게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았다. 생활이 빠듯해서 이런 말을 꺼내면 친구는 그래도 건강하면 됐지라며 애써 위로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 중년이 되면
경제적 격차가 관계의 격차가 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알고 있다. 환경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거리를 만든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다르고, 고민하는 내용도 다르고, 돈을 쓰는 방식도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 앞에서 우리의 20년 우정은 힘없이 무너진다. 예전엔 같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환경의 차이보다 더 깊은 것은 가치관의 차이였다. 친구와 나는 젊었을 때 비슷한 꿈을 꾸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돈보다 가치를 추구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중년이 돼서 다시 만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친구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우리 나이의 이상 같은 거 따지면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자식들 뒷바라지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친구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성숙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딘가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의미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아. 돈만 벌다 죽으면 뭐해? 친구가 피식 웃었다. 너 아직도 그런 소리 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 웃음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친구는 내가 철없어 보였고, 나는 친구가 영혼을 팔았다고 느꼈다. 중년이 되면 가치관은 더 고착된다. 20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념, 경험, 선택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넌 왜 그렇게 사니?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눈빛에는 그 질문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향한 작은 실망, 미묘한 판단,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리감.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히 생각이 다른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무엇이 옳은 삶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는 헛된 것으로 여기고,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속물적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대화는 자꾸 어긋난다.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친구는 무덤덤하고, 친구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에 나는 공감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지만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가정의 무게, 우리는 더 이상 나만 생각할 수 없다. 중년이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친구와 약속을 잡으려 하면 이제는 간단하지 않다. 다음 주 토요일 어때? 친구가 한숨을 쉬었다. 토요일은 큰애 학원 보내야 하고, 일요일은 부모님 댁에 가야 하고, 평일 저녁은 어때? 나도 마찬가지였다. 평일은 회식이 많아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배우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이들 스케줄을 고려해야 하고, 부모님 병원 일정도 신경 써야 한다. 겨우 시간을 맞춰 만나도 대화 주제의 절반은 가족 이야기다. 큰애가 요즘 사춘기라 말을 안 들어.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애들 교육 문제로. 우리는 나의 이야기보다 우리 집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각자의 가정사는 각자가 짊어진 짐이다. 공감은 해줄 수 있어도 진심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20대의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30대에는 서로의 직장 스트레스를 나눴다. 하지만 40대, 50대에는 서로의 가정사를 늘어놓을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닫는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선택, 시간, 관심사 모두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친구는 소중하지만 가족보다는 못하다. 그것이 중년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중년이 되면 생활 방식도 확연히 갈린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만남에서 구체적인 불편함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식사 약속 하나 잡는 것도 쉽지 않다. 어디서 먹을까? 내가 물었다.
친구가 고급 일식집을 제안했다. 거기 코스 요리가 진짜 좋더라. 1인당 15만 원 정도 하는데. 나는 당황했다. 15만 원이면 우리 가족 한 달 외식비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다. 쟤한테는 15만이 별거 아닌 거구나 싶어 괜히 초라해졌다. 거기는 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데. 그냥 편하게 고깃집 갈까? 친구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결국 우리는 중급 고깃집에 갔다. 친구에게는 너무 평범했고 나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했다. 건강 이야기도 달랐다. 친구는 헬스장에 PT를 받고 필라테스를 하고 영양제만 한 달에 30만 원어치를 먹는다고 했다. 나는 공원 산책이 전부고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 하나 먹는다. 너도 건강 챙겨야지. 우리 나이에 몸 망가지면 끝이야. 친구의 충고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PT 받을 돈이 어딨어.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 내야지. 취미도 달랐다. 친구는 골프, 와인, 해외여행을 즐겼다. 나는 넷플릭스, 동네 산책, 국내 1박 2일이 전부였다. 다음 달에 발리 가려고. 너도 가족들이랑 갈래? 리조트 진짜 좋더라. 나는 웃으며 거절했다. 우리는 애들 방학 때 강원도 계획 중이야. 친구는 그것도 좋지라고 했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중년의 삶은 경제력으로 갈린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결국 대화의 단절로 이어진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중년이 되면서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 체력이다. 20대, 30대 초반에는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출근했다. 친구들과 2차, 3차를 돌아다녀도 끄떡없었다. 주말이면 등산 가고, MT 가고, 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으면 9시만 되어도 피곤하다. 술 한두 잔만 마셔도 다음날 컨디션이 영 좋지 않다. 야, 2차 가자. 예전처럼. 친구가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고 허리도 좀 아프고 무엇보다 피곤했다. 다음에 오늘은 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친구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아마 친구도 피곤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옛날을 떠올리며 예전처럼이라는 말을 꺼냈을 뿐이다. 체력의 한계는 만남의 빈도를 줄인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던 친구를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게 된다. 그마저도 약속을 잡기가 쉽지 않다.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다. 바빠. 회사 일도 많고 집안일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고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고 평일에는 회식과 야근이 반복된다. 우리는 서로를 만날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하다. 그리고 솔직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럽다.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다. 이것이 중년의 현실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청년이 아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는 멀어진다. 더 이상 나누고 싶은 말이 없다. 가장 힘든 순간은 대화가 끊겼을 때였다. 친구와 나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어가고 침묵은 길어졌다. 우리는 이미 과거 이야기를 다 꺼냈다. 대학 시절 MT, 첫사랑 이야기, 첫 직장 이야기까지. 그때 참 좋았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과거는 안전했다. 우리가 여전히 같은 편이었던 시절. 하지만 현재는 위험했다. 현재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드러나니까.
요즘 무슨 재미로 사니? 친구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다. 재미? 중년에 무슨 재미가 있나? 그냥 버티는 거지.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잠들고 그게 전부다. 뭐 그냥 사는 거지. 너는? 친구도 비슷했다. 나도 그냥 애들 키우고 돈 벌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었다. 중년의 삶은 반복되고 무료하고 때로는 절망적이다. 20대에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30대에는 현재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40대, 50대에는 과거만 이야기한다. 과거는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였다. 하지만 그 다리는 점점 낡아가고 있었다. 대화의 불일치는 단순히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 궁금한 게 없다는 뜻이다. 상대의 일상이, 생각이, 고민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이미 멀어졌다는 것을. 인연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친구와 헤어진 후 나는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노력을 덜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중년이 되니 옛 친구들과 하나둘 연락이 끊긴다. 명절에 한 번씩 잘 지내지? 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하지? 나만 잊혀진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모든 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야기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계속 변한다. 20대의 나와 40대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환경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책임이 바뀐다. 그런데 왜 관계만은 그대로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옛날 옷이 이제는 맞지 않는 것처럼 옛날 친구가 이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둘 다 성장했고, 변화했고, 다른 길을 걷게 된 것뿐이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우리도 계속 흘러간다. 예전에 그 사람도, 예전에 나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년이 되면 이 진리가 더 명확해진다. 무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젊은이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불편한 것처럼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 고통스럽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년의 지혜다. 친구와 멀어진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다. 중년이 되면 오히려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지금의 나와 맞는 사람들,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 회사 동료 중에 축이 잘 맞는 사람, 취미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 이들과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말이 통한다. 처지가 비슷하고, 고민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하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나는 그저 지금의 나와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뿐이었다. 중년의 우정은 젊었을 때와 다르다. 깊이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한다. 의리보다는 현실을 중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일이다. 옛 친구를 잊는 것이 아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지우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재의 내 삶에는 지금의 나와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0년 우정보다 지금 편한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년의 솔직함이다. 그렇다고 옛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 친구를 생각한다. 생일이 되면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1년에 한 번쯤은 만나 커피를 마신다. 다만 나는 더 이상 그 관계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자주 만나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않는다. 그저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년이 되면 좋은 친구의 기준이 바뀐다. 옛 친구는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 이야기의 중요한 조연이다.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해주는 유일한 증인이다. 너 기억나? 그때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과거를 버리지 않되 과거에 갇히지도 않는 것. 솔직히 말하자면 가끔은 외롭다. 밤늦게 혼자 술을 마시다 보면 문득 옛 친구들이 그립다. 아무 부담 없이 전화해서 야, 나와 할 수 있던 그 시절. 새벽까지 이야기해도 피곤하지 않던 그 시절. 지금은 그럴 수 없다. 밤 10시에 친구에게 전화하면 무슨 일이야? 급한 거야? 라는 반응부터 온다.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할 수가 없다. 중년의 외로움은 독특하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지인도 많다. 하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사람은 없다. 가족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약해 보이기 싫어서.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말할 수 없다. 부모처럼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가끔 옛 친구가 그립다. 내가 잘났을 때도 못났을 때도 봐준 그 사람. 내 민낯을 아는 그 사람.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는다. 걸어봤자 어색할 게 뻔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이 중년의 모습이다. 그리운데 연락할 수 없는,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외롭지만 혼자인 게 편한. 중년이 되면 인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다. 체력도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다. 둘째, 가족이 우선이다. 친구보다 배우자가, 술자리보다 아이들이 중요하다. 셋째,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넷째, 친구가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싶고, 의리 있는 친구이고 싶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서서히 친구들과 멀어진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든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다. 중년은 정리의 시기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시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도 정리된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누구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옛 친구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이것이 나이 듦이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다. 중년이 되면 우정의 의미가 바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가 아니라 편안함이다. 의리가 아니라 이해다.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단지 당신이 변했고 상대도 변했을 뿐이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조용히 멀어지는 것도 괜찮다.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그리고 그 인정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과거의 우정은 여전히 삶의 일부다. 그 시절의 추억은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현재를 산다. 지금의 나와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쩌면 진짜 친구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지 모른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서로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너 많이 변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넌 여전히 너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중년의 우정은 조건이 없다. 자주 만나야 한다는 의무도,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부담도 없다. 그저 서로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옛 친구에게 연락할 때 부담을 갖지 않는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면 된다. 답장이 늦어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어느 순간 친구가 낯설게 느껴진 적, 대화가 어색해진 적,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지친 적. 그렇다면 이제 놓아주어도 괜찮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중년이다. 당신의 친구는 여전히 소중하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소중할 뿐이다. 가끔 생각나는 사람, 명절에 안부를 묻는 사람, 옛날 사진을 보며 미소 짓게 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40, 50을 넘기면서 우리는 배운다. 모든 것을 붙잡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선택하고 정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옛 관계의 끝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삶의 일부다. 오래된 인연 속에서 느낀 불편함, 그리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별책룸이었습니다.